지금부터 서울디지털대학교 2010년도 정기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입학생과 참석하신 4명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응해!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대학교 학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사보고는 오규열 교무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모든 이에게 사이버 교육을 통해 평생 교육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주역이 되고자 2000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교육법상의 4년제 원격대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2001년 3월 개교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2001년 4개 학부 733명의 입학을 시작으로 2010학년도 17개 학부 25개 전공에 편제 정원이 12,000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사이버 대학이 되었습니다. 2004년 4개 학부 114명의 첫 졸업생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 수는 총 9,7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졸업생 중 879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국내외 유수 대학원에 진학하여 우리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정보화 시대의 자아 실현을 교육 이념으로 전문인, 실천인, 세계인을 교육 목표로 하여 제1대 조규양 총장, 제2대 노재봉 총장에 이어 현재 조백계 총장께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대학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총장 산하에 기획처, 교묵처, 사무처, 대외협력처와 3개의 부속기관과 2개의 부설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내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국내 57개 대학과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학점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 서울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롯데쇼핑, KT 등 680여 개의 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일원인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일본 최초의 온라인 대학교인 사이버 유니버시티의 설립을 기술 지원하였고 미국 브링엄영 유니버시티와의 제휴를 통해 현지 원어민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 화상영어 강의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 교류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상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 학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학년도 입학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입학 선서는 조백계 총장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입학생을 대표하여 정치법무행정학부 김소은 학생, 사회복지학부 한명숙 학생 무대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입학생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생 대표가 선서를 할 때 자리에 계신 입학생 여러분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2013년도 입학생 인원은 사이버 대학을 선도하는 서울 디지털대학교 입학의 기쁨을 깊이 간직하며 학칙과 전원 규정을 준수하고 학문 탐구와 자기 개발을 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거듭나 서울 디지털대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충성합니다. 2010년 3월 1일 입학생 대표 법무행정학부 김소응, 사회복지학부 한명숙. 선서문을 진행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러고서 교회 사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며 서울 디지털대학을 선택한 여러분의 높은 통찰력을 봐서도 알게 모르게 마음속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잠재력과 미래 지향적인 해안을 충분히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도전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디지털 지식사회의 중요한 시점에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한 오늘의 주인공 5천여 명의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환영하며 여러분께서 오늘과 같이 시작할 때처럼 초지일관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련을 이겨나가면 성공 행로가 여러분 앞에 틀림없이 환히 트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 여정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귀중한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정부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을 설립하셔서 겨우 10년이 지난 금년부터는 정부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격상시켜 여러분의 대학을 국내외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대의 온라인 사이버 대학으로 발전시켜 주신 엄영석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여러분에게 축사도 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 시스코사와 스웨덴 에릭슨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아시아 지역에 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제적인 최고 경영자 중 특히 한국의 잠재력에 큰 감명을 받은 지한파일 뿐 아니라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에서 교육공학사학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미국의 엘루션 교육기술 주식회사 창업자 겸 대표이사이신 미스터 켄트 홀리데이 사장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특히 홀리데이 사장님께서는 21세기 디지털 지식 사회에서는 IT 기술 분야가 가장 앞서 있는 한국이 교육의 뉴 패러다임인 온라인 사이버 교육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갖추어 있다고 믿고 2년 전부터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과 공동 협력으로 미국 와이오밍주의 세계적인 온라인 사이버 대학을 설립하기로 협약한 신교육제도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와이오밍 정부의 후원의 힘으로 엘루션 홀리데이 사장님과 작년에 드디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학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와이오밍주 정부에서도 온라인 대학의 특성이 21세기 IT 시대의 교육 제도로서는 교육공학자들의 현실과 이론적 연구 결과와 대학 현장 운영자들의 성과를 믿고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하여 주 정부의 교육 정책과 교육 재정 지원의 방향을 온라인 대학으로 전환하는 데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 하와이 주정부 교육청의 협력하에 외국인 및 외국인 영어 교사를 위한 영어 교육의 전문 대학인 하와이 미드팩 칼리지의 설립자이신 조간재 박사님께서도 우리 서울 디지털 대학의 금년 신입생 입학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실 것입니다. 미드팩 칼리지에서도 온 오프라인 영어 교육 병영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하와이 교육청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권장하면서 각종 공동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한국의 18개 사이버 대학 중에서 우리 SDU가 질, 양의 양면에서도 독보적인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여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하와이에서 개최된 이민 100년설을 축하하는 한미 행사에 유일하게 우리 SDU가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아 홍보 후원을 한 영광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네 번째 귀중한 손님은 고려합성그룹 창업자이신 장치혁 전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장치혁 회장님께서는 한소 수교 전부터 백년대계를 생각하시고 소련의 대학과 연구소 설립 등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소 수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이며 장치혁 회장님께서는 평생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재 양성에 공헌이 많은 기업가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60년 전 우리나라의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도 불굴의 기업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업자의 CEO로서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대국을 이룩한 선구자적인 창업기업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어려운 기업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을 이룩한 창업 1세대 기업 영웅들처럼 특히 어려운 과정 환경을 극복하면서도 일하면서 향학열을 불태우며 굽히지 않고 끝내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결단의 SDU 여러분 입학생을 대견스럽게 생각하시면서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 코네티커트 주 브리지포트 대학교 전 부총장이신 이상회 박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정보 지식 정보 사회의 새로운 교육 개념인 한국의 온라인 사이버 교육 제도가 미국 대학생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선진국형 미국 대학 교육 제도와 같다고 하시면서 멀지 않아 우리나라 대부분의 오프라인 일반 대학의 교육도 온라인 사이버 대학 교육 제도처럼 전환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지식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과 시련은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던 교육 환경에서 요구되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교육 방법은 온라인 사이버 교육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SDU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 국회의원이셨고 쌍영그룹 회장을 역임하신 SDU 대학법인 김채학겸 이사님께서도 이 자리를 빛나고 계십니다. 고려대학교의 저명한 명예교수이신 김한순 SDU 대학법인 이사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한대우 SDU 대학법인 이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기빈님들을 소개한 저는 여러분의 모교가 될 서울 디지털 대학을 세계적인 온라인 사이버 대학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사명감으로 대학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총장 조백재입니다. 엄영석 이사장님에게 신입생 여러분을 위한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백재 총장님, 오늘 특히 축사를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먼 길을 오신 켄트 홀리데이 사장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울디지털대학은 2001년에 제1회 학생을 선발한 이후 이제 10번째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에 걸쳐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의 대표 대학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졸업식에는 1,5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까지 동문들이 거의 10,000명의 졸업생들이 10,000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 대학이 고등교육법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 고등기관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작년에 고등교육법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것이고,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학문의 질도 높이고 또 국제화를 위해서 국제교류도 활발히 하여 나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IT 강국으로서 우리 주변에는 첨단 IT 기술의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첨단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는데도 바쁩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책을 갖고 다지 않아도 전자기기로 많은 책을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작은 PC의 기능을 큰 TV 화면으로 통하여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IPTV가 우리나라 통신방송 업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종래의 유선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생활을 지배하여 오던 대형 방송 업체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실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오프라인 사고 방식에 얽매여 과거의 규제로 현재의 변화를 막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경제 강국 일본이 서서히 침몰해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왜 한때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일본이 이렇게 추락해 가는
가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모든 첨단 산업은 IT 산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시기에 온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산업 경쟁력이 앞섰다고 하더라도 현재 IT 기술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고 있으면 과거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온 것입니다. 일본의 첨단 분야의 기업인 도요타, 소니, 일본 항공 등 일본의 많은 사업들이 현재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은 일본 IT 기술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금 더 자세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방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학습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기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도 다양해졌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이제 앞서가는 학습 제도로 보편화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교육 방식이 과거의 학습 제도를 능가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걸려서 학교에 가가지고 성실하지 못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루를 소모하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학교 교육 방법을 요즘의 젊은 세대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첨단 전자기기로 좋은 화질의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사이버 교육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나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정원 규제가 없어지면 사이버 대학의 교육 방식은 획기적으로 보편화되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교육의 내용도 변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여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제도의 현 주소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을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은 과거 60여 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간 과목들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이버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첨단 교육 방법을 전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오프라인 교육 분야에서는 낡은 일본 교육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개혁은 오프라인 대학 내부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온라인 교육기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활성화될 때 기존 대학들이 이러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서 교육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에 앞서가는 대학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족의 자녀들만이 고등교육을 받는 그러한 관념을 깨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로운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을 높여 경제 대국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며칠 전 졸업식에서 수속을 합격한 상담 심리학과 학생의 답사를 들었습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주부로서 최우수 성적에 오른 그 졸업생의 역경을 딛고 일어난 경험담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모인 신입생 여러분들도
각각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동안 이루지 못하였던 학업의 꿈을 실현하고자 굳은 결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교의 교직원 모두는 여러분들이 학업을 차질 없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시대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배움에 대한 열의가 여러분이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빌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 설립자이신 엄영석 이사장님의 뜻깊은 축사였습니다. 다음은 켄트 대표이사님의 축하의 말씀 있겠습니다. First of all, I'd like to start by congratulating each of you on your decision to choose Seoul Digital University as your university of choice in your pursuit of higher education. I'm honored to speak to you today in this entrance ceremony, and let me explain to you why I'm honored to be here and to speak to you. 저는 먼저 더 우수한 첨단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 디지털대학교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축하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학식에서 여러분께 축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무척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or the last 30 years, our world has been transforming from an analog society to that of a digital society. I remember as a young boy seeing my father bring home a four-function calculator. At the time, the calculator was extremely expensive, but my father told me it represented the future. The calculator my father brought home represented the change from the slide rule to calculator. Math had gone from analog to digital.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변화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4가지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집에 가져오셨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산기는 매우 비쌌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미래를 가르쳐 준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으로 가져오셨던 그 계산기는 수동 계산자에서 자동 계산기로 발전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수학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When I was young, my mother took thousands of pictures of her 10 children. She would then take the rolls to the store, pick them up a week later, and finally see the pictures. She spent hours see the pictures. She then spent hours putting the pictures in the books. Today we have digital cameras that take thousands of pictures, and the pictures can be seen instantly. We put these pictures into digital books and digital picture frames. Film and pictures have gone from analog to digital.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는 자녀가 1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수천 장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어머니는 필름을 사진관에 맡기셨고 약 일주일 후에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몇 시간을 들여 그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진들을 디지털 앨범과 디지털 사진첩에 정리합니다. 필름과 사진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When I was a teenager, the Sony Walkman replaced the 8-track player. Now, a Sony Walkman would only be found in a museum as analog systems have been replaced by the iPod.
which hold hundreds of songs on a machine the size of an Olbeck one. Music has gone from analog to digital.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는 소니 워크맨이 대형 녹음기를 대체했습니다. 이제 소니 워크맨은 500원 동전 크기만한 기계에 수백 곡의 노래를 담을 수 있는 아이파드에 대체된 아날로그 시스템으로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VCRs have also disappeared and given way to digital HD DVDs. Movies have gone from analog to digital. 비디오 재생기도 디지털 HD DVD에게 길을 양보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영화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The great inventor Douglas Engelbart once stated, "The digital revolution is far more significant than writing or even printing." Mr. Engelbart's astonishing claim hinges on the far-reaching effects the digital revolution will have upon all humankind, which will be most profoundly seen in the world of education. 위대한 발명가 더글라스 앵글바트 박사는 디지털 혁명이 당시에는 그렇게 위대했던 문자나 인쇄의 발명보다 훨씬 더 대단한 주목을 받을 만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모든 인류에게 널리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한 앵글바트 박사의 놀라운 선언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계에서 가장 심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For thousands of years, education has been a very analog system. If you wanted to learn from the best professors in the world, you had to travel to where they were located. Thus, the best teachers would come together to form brick-and-mortar institutions where students could come and glean knowledge from these great professors. Since it has been a system that has been in place for thousands of years, it is a system that will take some time to change. But let me be very clear on this point. Education will go from analog to digital. John Chambers, CEO of Cisco Systems, has stated, "The next big killer application on the internet is going to be education. Education over the internet is going to be so big, it is going to make email usage look like a rounding error. No matter how hard the brick-and-mortar institutions fight it, they cannot change the shift in the market. Kodak could not do it in the film industry, and brick-and-mortar universities and colleges cannot stop it with the higher education industry. In the end, many brick-and-mortar colleges and universities will give way to those with the foresight to adopt the education digital revolution." 수천 년 동안 교육은 아날로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들에게 배우고 싶다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교수들은 학생들이 와서 그 교수들에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벽돌과 해반적으로 힘을 합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은 오프라인 일반 교육 시스템이 되었고 수천 년 동안 자리 잡아와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시스코 시스템 회사의 대표이사 존 챔버스 씨는 벌써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점령할 다음에 적용될 주요 대상 분야는 그 교육 분야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 시장이 너무 커져서 그것은 마치 이메일 사용이 별것 아닌 미미한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벽돌과 해반족, 시멘트로 만든 소위 오프라인 학교들이 인터넷의 온라인 교육에 대항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투쟁하든 그들은 시장의 변화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코닥이 필름 업계에서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벽돌과 해반죽으로 만든 기존 일반 대학과 오프라인 학교들도 급격하게 변천되고 있는 고등교육 시장의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벽돌과 해반죽으로 만든 많은 기존 일반 대학과 오프라인 대학교들이 디지털 혁명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선견지명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교육 개혁자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So why am I honored to speak to you today? Because the world of education is going digital. Korea is the world leader for digital education. Seoul Digital University is the leader in Korea. Thus, all of you are the very earliest pioneers in the educational digital revolution. You have embraced this concept, this technology, this wonderful advancement, and have made it your path. Many brick and mortar universities are in denial when it comes to the education digital revolution. Don't let that affect you. Those universities will not be around in 20 years. You are all pioneers, and you have all made the right choice on which university to attend. You have chartered a course and set your compass towards the future of education. Hold your heads up high and recognize that in 20 years you will have a degree and be alumni from the world leader in digital education. Be proud of this fact and help others understand this fact. Again, Korea is the world leader for digital education. Seoul Digital University is the leader for Korea for digital universities, and thus you are now students of the world leader in digital education. Working with SDU in the state of Wyoming, SDU now is work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 of Wyoming to help them understand how to go to the digital revolution.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 대하여 왜 저에게 영광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계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교육에서 세계 선두자입니다. 서울 디지털 대학교는 한국에서 선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디지털 교육혁명의 가장 앞선 선각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디지털 교육 개념과 기술 개발 그리고 놀라운 발전을 수용했고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진로로 선택하셨습니다. 벽돌과 해반죽으로 만든 많은 일반 오프라인 대학교들이 디지털 교육혁명의 변화에 대한 현실 수용을 꺼려하면서 부정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혹은 20년 후면 자연히 그 대학교들은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며 그런 대학에서 배우고 공부한 지식은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변천 상황에 있어서는 모두 선구자들이고 여러분이 입학한 서울 디지털 대학은 변화의 흐름을 앞섰든지 최소한 수용한 온라인 교육 제도의 선각자 위치에서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 행운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흐름을 감안한 진로를 미리 정하고 교육의 미래 지향점을 향해 나침판을 놓았습니다. 이상을 높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여러분이 세계 제일의 온라인 디지털 교육기관의 화기를 취득한 공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기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세계 제1의 디지털 교육국가입니다. 서울 디지털 대학교는 한국 제1의 디지털 온라인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세계 제1의 디지털 교육기관의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엘루션 교육기술회사와 회사도 SDU와 공동 협력으로 미국 내에 세계적인 온라인 디지털 사이버 대학을 설립하기로 협약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와이오밍 주 정부의 협조로 설립 절차를 현재 차근차근 추진 중에 있습니다. So today is a great day. It's a great day to be Korean and to be the leaders in the digital world. It's a great day to be a student at SDU, the leader in online cyber education. And this is why I'm honored to speak to you today. It is not often one is invited to speak at the world-leading university.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do so, and I wish each of you the very best in your pursuit of knowledge and excellence.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제1의 선구자적 디지털 온라인 대학교에서 연설하도록 초청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추구하는 학업에서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홀리데이 사장님의 여러분에게 축하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온라인 사이버 대학 학생들, 특히 서울 디지털 대학 학생들은 다른 소위 말하는 옛날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인재가 되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전부 차지하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이 10년 혹은 20년 훨씬 전에 이러한 변화가 올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서울디지털대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내빈들께서는 단상 아래 있는 내빈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결단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홀리데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훑어보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농경사회의 재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주재벌들 다 없어졌습니다. 산업사회 초기의 재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누가 인계를 했느냐? 산업사회의 초기 재벌들이 없어지면서 후기 선진 산업사회의 재벌들이 전부 그 경제계를 인수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위 디지털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앞으로 산업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인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요소가 정말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왜 뭐가 필요하냐? 기술과 지식을 중심으로 한 소위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이 필요할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하고 같은 말이 여러분은 지금 잘 알지도 못한 이 온라인 사이버 대학에 학생이 됐고 입학을 했지만은 과거에는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이것이 어떤 우리들한테 의미를 가지는지 몰랐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산업사회가 초기가 되기 전에 우리 교육제도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서당 교육입니다.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해야 과거에 급제를 하고, 또 서당에 가서 공부를 안 하면은 전혀 과거에 급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급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는 출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근대 교육기관이 생겼을 때 그 소위 양반이라는 갓을 쓴 그런 선비들이 생각할 때 근대 교육기관은 쌍놈들이나 가서 공부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는 이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비싼 밥 먹고 쌍놈 공부를 하러 다니느냐. 서당에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공부라고 생각을 했고, 근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쌍놈들이나 다니는 학교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내에 오프라인, 소위 일반 대학, 우리가 다니던 대학, 그 자리는 결국 디지털, 온라인, 사이버 대학이 모두 인수를 하지 않겠느냐. 증거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대학, 소위 삼류대학 수업료는 사이버 대학보다는 4배 내지 5배가 더 비쌉니다. 또 거기에 졸업해가지고 졸업장을 받았다고 해서 누가 옛날처럼 서당에서 과거 급제한 사람처럼 직업을 주었습니까? 거기에 졸업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직업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교육은 뭐냐? 선진국의 교육은 능력 위주의 교육. 우리나라는 간판 위주의 교육이 되었는데 요즘 간판 가지고 누가 직업을 줍니까?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회사 직원이 되겠습니까? 학교의 교직원이 되겠습니까? 그 직업이 되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거기에 필요한 기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틀림없이 온라인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각 분야에서 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40년, 50년 일반 대학, 오프라인 대학에서 배운 그 지식은 전혀 기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더더구나 부전공으로 통계학, 수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3년 내지 4년을 공부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집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 있으나 회사에 있었으나 별로 큰 무리 없이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했지 않겠느냐, 공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여러분도 이 온라인 대학에서 공부를 최근 아주 첨단 지식에 갖춰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방향이 저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별로 크게 무리하게 돈을 갖다가 수업료를 많이 들인 것도 아니고, 또 공부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해보면 알지만은 이제 여기에는 우리 학교에 오시면은 아마 견학도 받을 기회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만은 그 스튜디오가 방송국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은 그 스튜디오에 와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옵니다. 철저히 안 해가지고는 녹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딱 20분간 짜임새 있는 강의를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느냐?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이 뚜렷한 분들은 일반 대학에서 잡념 속에서 교실에서 떠드는 그 소란스러운 데서 50분 보내는 것보다는 20분을 집중해가지고 강의를 들었을 때 3배, 4배의 공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느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반 대학과 이제 이 온라인 대학의 차이는 뭐냐? 온라인 대학의 유리한 점은 첫째는 교육 내용이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학엔 우열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버대학 서울 디지털대학을 졸업하면은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 세계적 국내외에서 가장 앞지는 온라인 대학에 졸업을 했구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저했으면 여러분들 능력을 가지고 전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대학은 어떻습니까? 우열 개념이 많습니다. 내용은 아무 달린 게 없는데 무슨 인류대학이다, 이류대학이다 이런 소리만 해가지고 딱지가 붙어가지고 저 3류대학, 5류대학에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큰일 납니다. 자손 많은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3류, 5류대학 출신이라는 게 딱지가 딱 붙었습니다. 온라인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능력 베이스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열 개념이 없습니다. 난 뭐만 있느냐? 나도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나 스탠포드 대학에 졸업한 학생과 똑같은 자격을 가졌다. 그 다음에 너하고는 1대1로 내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졌다.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불평할 이유가 또 없으냐. 약점은 뭐냐?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잘못되면은 조상탓, 부모가 가난해서 나는 인류대학을 못 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 자꾸 조상한테 불평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딱 졸업만 하게 되면은 나도 너희들과 같이 서울대 출신, 하버드대학 출신, 고려대학 출신, 너희와 똑같은 학사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쟁은 내 능력과 너희 능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옛날처럼 증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은 지금 공부하면 아무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10년 후, 5년 후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야 그 새로 변화된 사회에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온라인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는 거 아니? 우수한 교수는 얼마든지 우리가 확보해서 그 밑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수한 교수 밑에 가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이버 대학은 매일 출퇴근을 하지 않고 편리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공부하고 싶을 때 비행장, 공항에서나 호텔 라비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 점심시간 때나 요즘 여자분들은 다이어트가 이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이어트만 할 게 아니라 다이어트만 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때 랩탑을 딱 가지고 자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24시간이 있지만은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은 공부하는 시간이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실제로는 몇 아워는 수십 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한 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생각하는 평가하는 그 기준에 좌우되지 말라는 게 캣 홀리데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하지 말고 과거 내가 여러분과 똑같은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이버 대학을 첫째는 사이버 온라인 대학을 선택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110분 발휘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점하고 또 그 기회를 가진 결단을 내린 그 결과는 10년 이내에 다른 동료들과 경쟁할 수 있는데 훨씬 우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점이 여러분들이 오늘이 있게 된 사실 결과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더 열심히 하시면은 4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3년 반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면 이 학사증만 가지면은 미국 가서 국내에서 대학원 가셔가지고 박사기를 해가지고 우수한 박사 하면은 지금 일반 대학 교수로 할 수가 있고 또 교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뒤에는 비즈니스를 하면은 최고 경쟁자가 될 수 있고 정부에 가면은 고급 관리도 될 수 있고 정치를 하게 되면은 당선하는데 또 문제가 없습니다. 왜? 노하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오는 이 3년 반 동안은 3년 반 내지 4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조건은 내가 대학생이 됐다는 그 자랑을 한 번이라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왜 하버드에 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하버드 갈 수 있는데 왜 나는 사이버 대학을 왔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과거 경험을 보면은 어리석은 지금 후회하는 건 뭔가 하니 나는 1등을 할 수 있는데 김연아처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1등을 할 수 있는데 노력은 안 해놓고 그 1등한 사람만 부러워하면서 자기를 비호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전혀 앞으로 1등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3년 반, 4년 공부를 해가지고 자,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으니까 대학원을 성적 보고 넣어주니까 대학원도 갈 수 있고 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해서 교수가 하고 싶으면 교수도 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의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으면 최고 경영자도 될 수 있고 또 정부의 관리가 되고 싶으면 요즘 고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패스만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고시만 하더라도 전부 남자들이 다 기축을 이뤘는데 전부 50% 이상은 지금 여자분들이 여성들이 다 인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한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에 결정을 한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잘했다는 생각을 유지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그 경쟁력은 아주 나는 우수할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잊어먹지 말고 나가실 때부터 3년 반 내지 4년 동안 각종 시련을 참고 견뎌내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승자가 될 것 아니겠냐. 요즘 온 전 세계 사람들이 김연아의 그 금메달을 부러워하고 박수를 치지만은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자빠지면서 다쳤는가.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을 했는가. 여러분들이나 저는 별로 연습도 안 하면서 그 고통과 시련을 겪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를 함을 낸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3년 반,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졸업생 중에서 이메일이 들어오는데 딱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대학을 나와서 서강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서울대학 각 대학의 대학원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딱 구해되는 거는 왜 내가 진작 사이버 대학이라도 학교를 입학을 안 했겠나. 만약 그때 했으면은 그 대학원을 가는 걸 5년, 10년을 줄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땡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참 대학원에 들어가고 보니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 모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느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열심히 하면 성적표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러분들 입학할 때는 조건도 정말 능력 베이스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무슨 과외수업 해가지고 잠 안 자고 수능시험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외우는 시험. 여러분들은 타고난 재는 거기에 의해서 쉽게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제는 쉽게 선택을 해가지고 훈련을 쉽게 해야 그 중에서 많은 인재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게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안 끌어놓으면은
거기에 이기적인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만 되어서 그 다음에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하는 사람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와가지고 3년 반 이상만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좋은 결과 대학원을 들어가고 또 회사에서 승진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하면은 딱 여러분들 마음속에 서울 디지털대학 졸업한 것이 이렇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시면은 성공하면은 꼭 자기 고향의 고국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면서 기소진상이라고 그러는데 외부에 나가서 성공을 못하면은 고향에 창피해서 찾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디지털대학을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면은 틀림없이 이 자기의 모교의 그 은덕을 느끼게 될 거며 저는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여러분들은 총장에게 혹은 교수님들에게 저절로 고맙게 생각, 자기가 노력했는데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순간부터 나는 당원 잘은 모르지만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뭐 서울 디지털대학 들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요구는 안 합니다. 공부를 해가면서 한 학기 하고 점수가 A가 나왔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내가 약속을 하지만은 그 A를 가지고 방에 살짝 들어가지고 또 내보고 하는 겁니다. 야, 나도 이거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A를 받았구나. 또 여러분들 친척 자녀들은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공부하나 외국에서 공부하나 A 받는 기쁨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기쁨을 느낄 때 앞으로 도전 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총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3년 반 뒤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딴 건 좀 잊어먹고 대개 보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일을 충실히 안 하는 사람은 괜히 남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자기 일에 충실히 안 하니까 시간도 보고 여유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게 들리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게 보이기도 하니까 자꾸 남을 갖다가 원망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그래서 정치가들 뭐 해도 거기에 욕을 잘 안 합니다. 왜? 그거 어려운데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욕할 시간이 없습니다. 듣지를 않고 뉴스를 안 보니까 내 일에 바빠가지고 내가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정말 오늘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에 입학을 하셨고 디지털대학을 선택한 여러분들의 그 안목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장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무슨 노릇을 할 거면 또 무슨 주인이 잘못하면은 또 채찍도 무슨 주입니다. 왜? 당신이 주인인데 너무 이렇게 놀기만 놀고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니까 그건 무슨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은 4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대학을 세계적인 혹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이버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의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가가 있겠습니다. 보컬 트레이너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2월 엔터테인먼트 경영학부를 수석 졸업한 반정은 학생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roubles
합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숭실 더블 식사 합창단은 부천 남성 합창단 상임 지휘자이고 동창생인 심재왕 교수를 초빙하여 숭실고등학교 66회 5개월 교무처장의 동창생들로 이루어진 우정을 나누는 합창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대 총학생회 임원 및 학부회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현배 총학생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장 김현배입니다. 우선 우리 이복희 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총학생회 소개를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총학생회를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에 신입 편입학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2003년도에 일대 총학생회를 출발로 현재 2010년도에 제8대 총학생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9개 위원회로 편성 총 25명의 상임위원과 17개 학부, 회장, 부회장, 총무 등 51명을 포함하여 총 76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17개 학부 25개 전공 학과가 있으며 각 학과별로 우리 대학생들의 보다 활기차고 광범위한 정보를 습득하며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한 63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으며 47개의 스터디 그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온라인 대학이기에 학우들 간에 부족할 수 있는 스킨십을 가짐으로써 학우 간의 상호 우위를 증진하는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여러분들의 밝고 활기차며 보람된 대학생활을 위하여 5월에 전체 학우가 모여 함께 어우러지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스승의 날 행사, 각 학부별 MT 지원하며 대동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수학하며 얻은 지식을 마음껏 발표하여 상호 의사소통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 예년의 경우 1200여 명이 참석을 하였고 금년에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여러분이 전원 참석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인원이 많은 사회복지학부의 경우 서울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4개 모임과 각 도별로 11개의 지역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 지역별로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므로 상호 유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 학교에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상담심리학부의 경우도 17개의 스터디 모임이 지역별로 활성화되어 있어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부동산 학부의 경우 송강 모임에 17개의 지역 모임이 활성화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경영학부는 마사모 모임에 3개의 지역 모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모임별로 몇십 명에서 몇백 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 학우 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곧 각 학부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지역 모임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시겠지만 해당되는 지역 모임에 가입하시어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활기찬 대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총학생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김현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교에 신편입학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010년 현재 국내 18개 사이버 대학 가운데 1만 2천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입니다. 시간제 등록생 13,000여 명과 오프라인 대학과 학점 교류 학생 2만여 명을 포함하면 서울디지털대학교라는 브랜드로 묶인 인적 네트워크 규모는 훨씬 큽니다. 우리 학교는 인문사회계열, IT 및 문화예술 계열에 걸쳐 17개 학부, 25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교수진 규모도 전임 교원 54명, 비전임 교원 259명 등 총 313명으로 국내 최고 수준급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자생 대비인 사이버 대학의 성장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다른 대형 사이버들이 오프라인 대학 브랜드의 후광과 오프라인 대학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성장 전략을 마련해온 반면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사이버 대학 단일 모델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이버 대학인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월 20일 이 자리에서 2010년도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행사는 학위 수여자 1,583명 외에도 교수님,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 졸업생 가족과 친지 등이 함께 참석해 졸업을 축하한 바 있습니다. 2004년 2월 사이버대학 최초로 74명이 조기 졸업한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올 2월까지 총 9,73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사이버대학 졸업생으로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졸업생 중 100명이 한 학기를 앞당겨 졸업을 하는 조기 졸업생이고 복수 전공자도 86명이나 돼 사이버 대학생의 높은 향학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수한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활기차고 보람된 대학생활을 통해 여러분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학생회는 여러분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학생회 상임위원과 각 학부 회장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임위원과 각 학부 회장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부 회장도 전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우리 저 상임위원들 좀 좌측으로 좀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각 학부 회장들은 우측으로 나와주세요. 자, 맨 먼저 제8대 총학생회의 윤희석 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성 부회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임세명 사무총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조창영 사무차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옥 집행위원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이복희 기획위원장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석영숙 조직위원장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박광옥 대외협력위원장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최경남 홍보위원장 소개드립니다. 지금 촬영하시려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기획국장 소개드립니다. 이거 나왔나요? 예, 지금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유효경 여성국장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길기남 조직국장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문영균 대외협력국장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이명복 홍보국장 소개드립니다. 네, 이상 상임위원을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각 학부별 학부회장들을 소개시키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경영학부 김정대 회장 앞으로 나오세요. 예, 김정대 회장이십니다. 다음 재경회계학부 김혜경 회장입니다. 다음은 정치법무행정학부 김선익 회장입니다. 다음은 물류통상학부 이미경 회장입니다. 보험금융학부는 아직 미정됐기 때문에 다시 정해지는 대로 인사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학부 최진홍 회장입니다. 다음은 영어학부 주휘셔 회장입니다. 다음은 중국어학부 송현섭 회장입니다. 다음은 일본어학부 김태호 회장입니다. 다음은 상담심리학부 배상진 회장입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미디어 학부 장효준 회장입니다. 다음은 교육학부 김현화 회장입니다. 다음은 컴퓨터공학부 이재형 회장입니다. 다음은 패션미술학부 조용관 회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학부 조인숙 회장입니다. 다음 문창의 신민경 회장입니다. 다음 엔터테인먼트 경영학부 박미현 회장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상임위원과 예의원 모두는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나 하면은 학부회장을 통해서 또는 각 상임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길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두 인사 올립니다. 이동 경례. 이어서 각 학부별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8대 총학생회 모든 인사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보람된 그리고 활기찬 그런 대학생이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기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생 여러분의 입학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